안녕.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키죠. 최근 3개월 동안 진짜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진짜 엄청 행복한 최근 3개월을 보냈어요. 영어도 많이 늘었고, 저에게 정말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생겼고, 소중한 기회들,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행복했던 만큼이나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이렇게 타국인 호주에서 맞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들도 잘 견디면서 요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랑 감기랑 이렇게 연달아 걸려버려가지고 한 달 동안 진짜 좀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 다 나아서 일상생활도 복귀하고 이제 그동안 제가 어떤 성장들을 이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왔어요. 많은 일들과 많은 성장 그리고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3개월에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영상으로 담아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기회는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번 찾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영상을 조금 미뤄두고 저를 성장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성장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더욱더 많아진 게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기쁘고,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일상 브이로그보다는 이제 호주 유학을 2024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Q&A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비자부터 등록금, 뭐 집 어떻게 하는지 그런 되게 세세한 디테일적인 부분들, 그치만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고 이렇게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들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제 새벽에 막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제가 아직 그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목소리가 조금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일단 0번째로 저희가 해외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호주는 여행을 갈 때도 여행 비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ETA라는 비자를 꼭 발급을 하고 오셔야 되고,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소요가 되니 들여 마실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솔직히 잘 모르고 저는 학생 비자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학생 비자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학생 비자 500, 스튜던트 비자 500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 비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되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승인이 되었을 경우 여권 사본과 호주 학교 입학 허가서, 그다음에 학업 계획서, 공인 영어 성적, 학업 이렇게 학력 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재정 증빙을 위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2,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검사 비용, 그 다음에 비자 등록료?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전부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다음으로 저는 시드니에 있으니까 시드니의 메이저 대학 세 곳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진짜 고연전이냐 연고전이냐 할 정도의 대학이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UNSW와 UCD입니다. 진짜 아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두 학교가 있고, 그리고 UTS가 있습니다. 일단 시드니에 있냐 없냐를 상관하지 않고 약간 메이저 대학들일수록, 혹은 약간 학과가 약간 의대, 막
널싱과 막 이런 데일수록 등록금의 차이가 있으니 그거는 학과별로 조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각종 학교 사이트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런 메이저 대학이 아니어도 이제 멜버른의 RMIT나 저희 UTS 같은 경우에는 공대 소속이거든요. 이런 공대 같은 이런 공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대학들만큼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는 대부분 3년제로 이루어져 있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다를 것 없이 무려 5년제입니다. 진짜 무려 5년을 어떻게 다니냐 하는데 다들 잘 다니더라고요. 일단 저의 전공은 디자인 단과대학 소속의 인테리어 아키텍처 디자인, 실내 건축 디자인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저는 영어 영문과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던 경험이 있고요. 근데 뭔가 그래서 전공을 너무 사랑해서 저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야를 넓히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어도 하고 싶은 게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영주권 학과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과정. 진짜 호주의 대학 과정은 너무너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잘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호주의 대학 과정, 이 유니버시티로 들어가기 위한 대학 과정은 파운데이션, 컬리지, 유니버시티 이렇게 세 개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파운데이션이 제일 아래 단계, 그 다음 컬리지, 그 다음 유니버시티 이렇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운데이션은 IELTS 4.0점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컬리지 과정은 6.0,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과정은 6.5점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컬리지, 유니버시티 아주 그냥 세세한 이런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운데이션은 랭귀지 프로그램이에요. 어학원의 개념이지만 이 그 대학 산하 아래에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설 어학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배우기보다는 뭔가 쓰고 눈으로 보고 그런 약간 수능식 영어, 이런 아시아 사람 이렇게 한국식 영어 그런 것들 조금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약간 중국인들이 거의 90%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패스 안 맞으면 진짜 바보예요. 저도 바본데 했기 때문에 진짜 꼭 이거는 패스 맞아야 돼요. 진짜 파운데이션 과정은 너무 패스가 잘 되도록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열심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잘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든 튜터들이 잘 이끌어 주기 때문에 정말 그걸 페일 맞았던 정말 나의 게으른 탓이다. 진짜 페일한 친구들 안 돼요. 진짜 무조건 패스 이상은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Are you stupid or something? 컬리지는 유니버시티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전문대 학위만 따려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이제 호주는 컬리지 말고도 테이프라는 이 전문대 개념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을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로 비유를 하자면 컬리지는 약간 학문적인 것들도 많이 다루는 그런 인문계 고등학교, 테이프는 실습 위주의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리지 같은 경우는 8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코스가 다양하지만 이 코스들의 가격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7과목을 들어야 한다 하면 7과목을 12개월 동안 듣냐 8개월 동안 듣냐 그냥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에 대한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어떤 코스를 선택하든 등록금은 동일하게 이게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인종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한국인이 너무 많은 학과도 있고 너무 없는 과도 있습니다. 이제 IT 같은 이렇게 영주권을 조금 목표로 하는 과들은 정말 많다고 들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년 내내 저 포함 4명이었고 아예 없는 데도 봤고
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 유니버시티입니다. 유니버시티는 IELTS 6.5점을 가지고 있거나 파운데이션이나 컬리지 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들에게 이제 유니버시티 학생의 신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지만 호주는 3년제라고 했으니 3년제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IELTS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컬리지에서 유니버시티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존재를 합니다. IELTS 6.5점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은 입학이라고 보면 돼서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컬리지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편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2학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컬리지 과정을 이제 학점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학과마다 상이할 수는 있어요. 저희 디자인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인데 1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대신 학점이 일부분이 인정이 돼서 유니버시티 1학년 때 듣는 과목의 수가 적겠지만 여튼 1학년을 2번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하지만 디자인 단과 대학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디자인과를 많이 오시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니버시티로 바로 들어가는 걸 추천하는지 아니면은 컬리지를 통해서 편입하는 걸 추천하는지. 근데 저는 무조건 컬리지 과정을 먼저 하는 걸 추천합니다. 바로 유니버시티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6.5점이 있더라도 해외살이의 경험이 없거나 영어에 여전히 자신이 없다 하면은 편입 과정을 선택해서 진짜 해외 대학은 한국 대학보다 정말 훨씬 더 빡셉니다. 훨씬 더 빡세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교육 과정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호주 대학, 한국 대학은 문화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유니버시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컬리지는 이제 영어를 못해도 이해해줄 수 있어요. 근데 유니버시티에서는 이해해줄 수 없어요. 진짜 영어 레벨 자체가 엄청나게 플루언트한 영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는데 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컬리지 과정을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참고로 저는 파운데이션 15주를 이수했고 컬리지 과정 8개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교육 과정을 들으려면 저희가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은 무료로 이수를 했습니다. 제가 딱 코로나 끝나고 바로 가는 유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학생이 많이 없던 시즌이고 아직 막 코로나 무서워하고 있던 시즌이라 이제 컬리지 과정을 이수할 이 예정인 학생들에게 파운데이션 과정을 15주 세션을 무료로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는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무료로 이수를 했고요. 컬리지는 23,0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유니버시티는 71,000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려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불행히도 호주에서 집값은 시드니 집값이 가장 비싼데요. 일단 18세 미만, 여기 아니에요. 18세 미만은 홈스테이나 18세 미만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설 기숙사를 선택해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저 같은 사람들은 홈스테이, 사설 기숙사, 학교 기숙사, 쉐어하우스, 렌트 이렇게 5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살다가 쉐어하우스 살다가 현재는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는 주에서 400불에서 500불 정도 하는 걸 들었고 장점은 사실 잘 모르겠고 단점은 굉장히 멀고 눈치 보이고 이게 잘못 걸리면은 차려주는 밥 외에는 요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홈스테이에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기숙사.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 기숙사에서 거주를 했었는데요.
주에 600불에서 900불 정도 지불을 해야 되고,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주에 300불에서 450불 정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마다 지원을 하는데 매일 강탈을 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 사설 기숙사, 학교 기숙사의 공통점은 진짜 위치가 너무 사기예요. 교통, 그다음에 상점, 마트, 병원, 학교 모든 게 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사설 기숙사, 그리고 시드니의 대부분의 사설 기숙사들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프탑, 영화관, 포켓볼, 헬스장, 뭐 탁구장, 아침밥 제공, 간식 제공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숙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았던 곳은 그랬다. 그래서 저는 한 609불 정도 주에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쉐어하우스는 정말 이 거리와 컨디션에 따라 300불에서 500불 정도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쉐어하우스는 최악과 최고 그 중간이 없어요. 진짜 잘 고르는 걸 추천해요. 시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면 300불에 독방을 살 수 있지만 시티에서 300불은 제가 봤을 때는 2인 1실, 3인 1실, 4인 1실 이렇게가 최선이에요. 근데 시티에서 독방을 원한다 그러면 컨디션에 따라서 400불에서 500불 정도는 내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요즘에 시티가 아니어도 독방이 400불에서 5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시드니가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올 때쯤엔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렌트는 혼자 하게 되면 진짜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아요. 근데 집을 진짜 잘 골라야 하고 이제 혼자 렌트를 하게 된다 하면 공과금 포함해서 혼자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내는 것 같고 2명 이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산다 하면은 400불에서 700불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혼자서 1000불 2명 이상 친구들과 뭐 700불 이거는 진짜 프리미엄 아파트 살지 않은 이상 이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렌트를 할 때에는 특히나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조금 부모님만큼의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통장잔고 증명서, 그다음에 근로소득세 증명서, 부동산 소유서를 영문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부동산 소유서는 영문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 맡겨서 영문으로 달라고 해야 돼요. 돈을 내서. 근데 통장잔고 증명서와 소득세 증명서만 봐도 신뢰가 가는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면 부동산 소유서는 한글로 내도 괜찮다고 해주는 편입니다. 대망의 영어 공부. 호주에 왔으면 영어 공부 꼭 해야 되잖아요. 오기 전에도 물론 많이 하고 와야 하지만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어떻게 영어를 현지에서 늘렸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먼저 저는 사설 기숙사에 살았을 때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습니다.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영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앉아라도 있었어요. 진짜 앉아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는 말 걸어주고 누군가는 이제 제가 챙겨야 되는 순간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영어에 대한 긴장감을 떨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영어가 출중하게 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연습들을 했고 이제 제가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숙사 친구들이 영어를 정말 잘 알려줬어요. 막 제가 영어 이름이 루시인데 막 저를 만날 때마다 영어를 알려줬어요. 루시 너 영어 해봐 하고 막 프리토킹을 해요 서로. 근데 루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말하는 게 좋아. 근데 말해요. 아니야 너 방금 발음 틀렸어. 그거 콩글리시야 이러면서 다시 막 이러면서 엄청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기숙사 친구들이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숙사 친구들하고 한테도 도움 많이 요청하고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하면은 좋다. 그리고 논문. 진짜 이게 정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 전공 관련 논문을 하나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리내서 계속 읽는 거야. 근데 모르는 단어들은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단어장을 보지 않고도 논문을 읽으면서 해석과 이해가 모두 가능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문장과 단어들이 다 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단어들과 문장들은 아카데믹한 걸 이제 요구하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저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진 진짜 기본적인 건데, 영어 노래, 영어 영상만 듣기, 학교 가는 길에 이제 호주 팟캐스트 듣기, 이런 것들. 근데 질리도록 들어서 사실은 요즘은 저는 한국 걸 조금 보기는 해요. 그래도 영어 걸 끊임없이 계속 찾는 습관을 들여서 매일마다 찾아봐요. 볼 게 없나 하면서. 일단 내가 영어를 영상처럼 구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당장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한국어가 나의 일단 first language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들리지 않더라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귀가 트이고, 귀가 트이기 시작하면 말이 트여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습관 들이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응했다고 느낄 때까지 저는 한국인을 거의 아예 만나지 않았어요. 거의 아예. 한 명 만났던 것 같아요. 저의 정말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주신. 그렇게 하면서 영어와 영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친구는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까지 굳이 부모님이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주시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믿고 보내주시는 건데, 약간 그렇게 뭔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취지에 맞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한국인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와서 한국인으로 스타트를 끊으면 호주를 떠날 때까지 한국인만 만나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살면 이게 떠날 때까지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다가 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추억이라고 내세울 게 이렇게 한국인들이라고 어디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런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추억을 쌓았고, 그들에게 이런 걸 배웠고, 그런 뭔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또 호주에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잘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고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그때 친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샤이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는 연습, 발음 연습, 그다음에 습관을 들이는 연습,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더 구체적인 해외살이 팁들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조금 주변 친구들에게도 질문을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 한국 문화, 이런 마인드적인 것들에 대한 차이점, 그 다음에 뭐 일 잘 구하는 법, 집 잘 구하는 법, 그 다음에 유학생활 하면서 필수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 다음에 유학하면서 남들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이지만 나는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들 관계에서의 뭔가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 등등 좀 더 재밌는 스토리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베이직한 것들, 호주 유학에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알려드렸고, 부가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이런 다이나믹한 스토리들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진짜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전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호주에서 전부 다 통용되고 있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 크게 차이점은 없으니까 되게 참고하기 좋은 내용들이라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튼 해피 뉴 이어 하시길 바래요. 해피 뉴 이어.